이 종목은 시작가가 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상한가를 가면서 이 하늘선에 닿고 또 1거래대금도 1,500억이 터지고 강한 종목일수록 기준선에 안 오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수 타점을 어떻게 잡으라겠죠? 이 기준선 전일에 이 선을 일직선으로 쭉 긋고 그 다음에 종가를 쭉 걷다 보면 이 중간 지점이 대략 2만원 전후가 매수 타이밍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막 비중을 많이 실게 되면 여기서 추가 하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손절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견딜 수 있는 만큼의 비중만, 만약에 이 종목이다 라고 했을 때 2만원 선에서 한번 사고 급등 존에 온다, 그럼 여기서 한번 더 사야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비중을 분산해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차트 박사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언급드렸던 놀라운 하나의 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원전, 또 방산, 조선, 반도체, 로봇, 우주항공 등의 테마들이 조정 없이 폭등한 종목들을 보면서 왜 내 주식은 오르지 않나 포모를 느꼈을 건데, 포모라는 것이 대세에서 소외되거나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현상인데, 결산일지라든가 매매일지 등을 보면서 저분들은 수익을 잘 내는데 나만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매매법은 포모를 극복할 수 있는 매매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잘 들으시면 뒤처지지 않는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자주 하는 매매 중에서 거의 10종목이면 3, 4종목은 급등존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주식이 잘 안 될 때 급등존 매매에서 수익을 냈고, 지금도 이 매매법을 활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책에도 기법이 나와 있는데, 이격훈 번지 매매 기법 또는 번지 매매 기법, 이런 매매 기법들은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것이고, 이 급등존 매매 기법은 선이 완전 고정되어 있지 않지만 반 고정되어 있는 매매법이라서 초보자분들이라든가 활용하기 좋은 매매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강의 드렸던 RN존 매매법과 함께 급등존 매매법을 추가해서 거래하시면 매매 횟수도 많아지고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급등존 신매매 기법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매법은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소외되어 있는 주식이 아니고 최근에 어떤 그 주도 테마에 걸리면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데, 너무 급등하거나 상승하면 매수를 했을 때 손실 난다거나 매매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중간에 반드시 급등존에서 매수 타이밍을 줍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급등존에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기회를 이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급등한 주식인데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매매법에 보면 다 급등한 이후에 RN존을 하던 또는 뭐 합성 엔벨루프를 하던 하는데, 바닥에서 이 매매법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정배열 구간에 사용하는 매매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을 해야만이 이 매매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초기에만 여러분들이 잘 매수하신다 그러면 그 구간이 단기도 될 수가 있고 또 스윙도 될 수가 있고 중기 투자도 될 수 있는 전천후 매매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이면서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매매법이다. 제가 볼 때는 아주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자, 보시면 하나의 선이 있는데, 이 검은 선, 바로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입니다. 기준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모르는 분도 계실 건데, 우리가 정배열의 구간을 어떤 때 판단을 하느냐, 이 기준선을 가지고 정배열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선 위로 올라탔을 때 정배열의 구간이 될 수도 있겠다 판단하는 거고, 근데 여기 천천히 이렇게 올라오면 정배열에 들어왔나? 바로 내려가면 어떡하지? 이런 우려를 할 수 있는데, 최근에 보면 상한가를 동반하면서 아주 강하게 기준선을 돌파하거든요.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기준선을 강하게 상한가로 돌파하는 경우, 상승 초기에 이 기준선을 돌파하는 상한가던 최소 15% 20% 정도 상승한 종목,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주시를 하셔야 합니다. 왜? 돌파함으로써 이 구간이 정배열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주 이 중요한 주식 투자의 원칙이고 급등한 종목들은 이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배열의 종목을 해라. 여러분들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정배열의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기준선을 돌파하는 종목이 아주 그 급등의 어떤 초기일 수가 있다. 이 그 일목균형표는 보면 뭐 전환선, 뭐 선행 스팬 5가지 어떤 선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이 선 하나만 있습니다. 선 하나만. 이 하나를 보고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상승을 했다가 기준선에 닿을 때 매수 급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안정적이면서도 리스크가 적게, 물론 뭐 추가로 더 하락할 수 있는데 일단 그 확률로 봤을 때 이 자리에서 상승할 확률은 대략 한 72에서 75% 정도가 이 구간을 닫고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 한 72% 정도의 확률과 승률인데 이것을 제가 더 승률을 끌어올려서 만든 매매법이 바로 급등존 매매 기법이다. 거기에는 저의 노하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노하우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하늘선이 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급등존, 이 기준선에서 플러스 2%, 또 마이너스 10%가 급등존의 매수 구간인데요. 그리고 1,5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나오면 이 3가지의 조건을 넣어서 승률을 끌어올린 매매 기법이 바로 급등존 신매매 기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종목은 그 가열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급등전에 또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1거래대금도 이때도 1,500억 원, 이때도 1,500억, 이때도 1,500억 계속 터지면서 주도 테마의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급등전의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그럼 여러분들이 급등존을 어떻게 예상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면, 기준선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직선으로 쭉 이렇게 선을 그어봅니다. 그 다음에 상한가라든가 또는 뭐 20% 상승했다 그러면 종가에다가 이렇게 그어서 맞닿는 지점, 요 구간이 바로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급등 존에 닿는 경우도 있고, 또 힘이 좋은 경우는 이 급등전에 안 닿고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이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이 종목은 8,700원대 이 선을 그었을 때 올라오는 시점, 그리고 종가에서 그 맞닿는 시점, 그래서 대략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된다. 여기서 이제 추가로 더 하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급등전 하단까지. 그래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된다. 두 번의 상승이 나오면 당연히 닿겠지만 닿지 않아도 급등 초기에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을 잡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은 전고체 배터리의 테마입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스인데 이 종목은 시작가가 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상한가를 가면서 이 하늘선에 닿고, 또 1거래대금도 1,500억이 터지고, 아주 정확한 종목인데 강한 종목일수록 이 기준선에 안 오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수 타점을 어떻게 잡으라겠죠? 이 기준선 전일에 이 선을 일직선으로 쭉 긋고, 그 다음에 종가를 쭉 걷다 보면 이 중간 지점이 대략 2만 원 전후가 매수 타이밍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막 비중을 많이 실게 되면 여기서 추가 하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손절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견딜 수 있는 만큼의 비중만, 만약에 이 종목이다 라고 했을 때 2만원 선에서 한번 사고 급등 존에 온다 그럼 여기서 한번 더 사야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첫 매수 타이밍에서 많이 잡게 되면 추가 하락할 때 손절이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안전하게 비중을 분산해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에 그 증권주가 핫한데 SK증권은 소외가 됐다가 흑자 전환 얘기가 나오면서 이 기준선을 상한가로 돌파했는데, 이 당시는 1거래대금이 조금 적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선에 닿지 않았는데 다음날 거래량이 터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면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이 어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을 타고 올라오고, 그 다음에 전일 상한가에 시작해서 이렇게 하향으로 내려보면 850원에서 뭐 870원 요 사이가 아마 그 매수 타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에는 거래대금이
나왔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터질 것을 예상을 하고 매수 타이밍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잡아서 빨리 찍었을 때 상승을 하면서 이런 거래대금이 터진다. 900원에서 시작을 해서 오전에 830, 40원 정도 매수 타점을 주고 급등을 했다가 종가가 여기서 마무리된 거거든요. 그래서 개념 그리고 하늘선에 닿지 않았을 때 응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가장 정석은 이 하늘선에 닿고 그 다음에 급등 전에 오는 것이 가장 정석인데 그거를 일찍 예측을 해서 이렇게 잡아내는 방법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급등전 신매매 기법이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에서 기준선이 있습니다. 5개 선이 있다겠죠. 기준선, 전환선, 선행스팬, 후행스팬, 구름대 여러 가지 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준선만을 가지고 저희 조건을 넣어서 승률을 끌어올린 좀 단기 매매에 더 가까운 기법인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기준선을 따라서 계속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윙 투자의 관점도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이 기준선이 무너지지 않으면 계속 보유를 하다가 여기서 이탈하게 되면 매도하게 되는,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행보 구간을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기준선에 봉이하는 나오면서 기준선에서 상승할 때까지 무너지지 않을 때까지 보유하겠다. 그 관점이 바로 스윙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단기 스윙이 될 수 있지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우리가 좀 사자마자 수익을 낼 수 있는 단기에 더 가까운 매매법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매 기법은 10일 이내에 승부를 보는 매매법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노하우를 더해서 급등주 신매매 기법이 탄생했고요. 이동평균선과 달리 급등선은 당일 가격이 고정되어 있는데 급등할 시기 초기에만 약간의 변화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는, 계속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이 기준선도 따라서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동평균선보다는 더 고정적이다. RN선처럼 완전 고정되어 있는 가격이 아니고 반고정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동평균선과 RN선의 중간적인 위치, 약간의 유동성이 있지만 비교적 고정되어 있는 편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매수 매도 포인트가 명확한 매매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스윙, 중기 매매법이 될 수가 있다. 제가 유의사항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단 그 6개월 내에 3배 이상 급등한 종목은 반드시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 이 의미는 주가가 단기간에 엄청 폭등을 하게 되면 약간의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많이 주가 상승한 시점에서 거래를 하겠다. 그러면 반드시 급등존에서 매수를 하고, 이 분할 매수의 개념은 너무 급등한 경우에는 하지 마시고 수익과 손절에 대해서 자동 감시 주문을 통해서 걸어 놓으셔야 합니다. 이 점만 여러분들이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선정 조건인데 시가총액 10조 이상의 대형주가 기본이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모든 그 매매법은 시가총액 10조 이상의 대형주가 기본이고 테마가 좀 확실하거나 1거래대금 그리고 정배열의 구간, 이런 조건들이 같이 좀 결부해야만이 승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조건들을 반드시 잘 참조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1,500억 이상의 1거래대금, 그리고 이 그 급등선, 하늘선이라고 그러죠. 이 명칭을 하늘선입니다. 하늘선, 그 다음에 여기가 급등선,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거래하는 것을 그 급등존 매매법이라고 하고요. 이 매매법은 그 RN존과 다르게 음봉이라는 것은 올라갔다가 전일 종가를 이탈해버리면 파란색이 나오거든요. 이럴 때는 해당이 안 되고 올라가서 여기서 마무리가 돼야 합니다. 이 양봉에 닿아야만이, 닿아서 끝나거나 그럴 때만이 이 매매법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주가가 30% 이상을 상승을 하면 상한가를 한 번에 가던 10%, 15%, 20% 이렇게 상승을 하던 양봉으로 하늘선에 닿을 때 조건을 만족을 한다. 물론 닿지 않고, 자, HD 현대 일렉트릭의 종목인데요. 하늘선에 닿지 않고 이게 상승을 하다가 행보하다가 이때 급등선에 닿으면서 주가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자, 이런 케이스는 약간 스윙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시는 거고, 단기의 관점은 여기서 빠르게 이 부근대에 상승을 한다거나 또는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면 그때 빠르게 이 급등선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매매법이다. 그래서 상승 초기 상한가 종목의 경우 급등선에 닿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종가와 그 다음에 그 기준선과의 일치점, 그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500만 원 매수해야겠다, 1000만 원 매수해야겠다 그러면 조금씩 나눠서 매수하면 되겠습니다.
자, APR의 종목인데 급등선에서 상한가를 가니까 바로 하늘선에 닿게 되죠. 닿았는데 바로 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패스를 해야죠. 이 매매법에 의하면 패스했다가 한 2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이때 처음으로 급등존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상승을 하고 또 이 하늘선 위에서 놀고 있거든요, 주가가요. 그래서 닿지는 않았지만 요 부근대에 와서 또 상승을 하고 또 하늘선에 닿고 마찬가지로 급등전에 오면서 반등이 나오고 기간 조정을 거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기법에 의한 매매 타점은 없는 겁니다. 반드시 닿아야만이 급등존 매매법을 적용할 수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찾는 방법은 거래대금 상위, 최근에는 1,5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은 많이 나옵니다. 자, 현재 그 보시는 창은 KRX의 거래대금 상이고 통합으로 봤을 때는 1,500억 이상이 최근에는 40개, 50개 엄청난 종목이 나오거든요. 앞으로 미래에 여러분들이 거래할 종목이 엄청 많아진다. 그래서 대기하고 있으면 종목들 다 오기 때문에 이번에 약간의 포모를 겪으셨다. 그러면 앞으로 이 매매법을 이용한다 그러면 상승장에도 당연히 상승했다가 급등준에 닿고 그다음에 상승했다가 급등에 닿고 이런 케이스가 많았었거든요. 제가 대략 봤을 때도 엄청난 종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RN존 매매 기법과 그다음에 급등존 매매 기법을 조합을 하면 엄청난 매매 타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소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매매법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거래대금 상위를 KRX의 기준으로 책을 만들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 통합 차트는 어떤 경우는 상한가로 시작했다. 어떤 경우는 뭐 하한가로 시작했다 보니까 차트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합으로 거래하되 뭐 차트도 참조하되 일단은 매매의 기준은 KRX의 차트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 타점을 잡으시고 그리고 거래대금 500을 했는데 통합을 했을 경우에는 뭐 1,000억으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1,000억 이상의 종목을 검색하면 거래할 종목들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전일 대비 초기 때 이제 막 상승한 종목들이 여기에서 포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종목들 보면 여기에서 시가총액 좀 더 낮은 종목 많이 하고 싶다. 다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여기서 뭐 시가총액 2,000억 이상 정도로 설정을 하셔도 되고 근데 거래대금은 통합을 했을 때 1,000억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합을 했을 때 하늘선에 닿지 않고 상한가가 나왔다. 그러면 이 종목은 하늘선에 닿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급등 초기에 급등선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고 하늘선에 닿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에서 거래대금이 풍부한 종목을 참조하신다 그러면 얼마든지 종목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수 매도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매수 방법은 하늘선에 닿아야 한다. 제1의 원칙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늘선이 위에 있었죠. 그래서 닿고 조정을 받아서 급등존 구간에 진입을 했을 때 상단에서 1차 매수를 하고 하단에서 2차 매수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급등존의 구간이 차트에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1차 또 여기서 2차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설정하시면 한눈에 다 볼 수가 있다. 시장이 좋을 때는 당연히 뭐 1차에서 반등 나오는 케이스가 많겠죠. 근데 하락장에 접어든다. 그러면 2차까지 오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분산 투자만이 흔들리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 직전 7에서 10% 상승이 있는 경우에는 중하단에서 매수한다. 이 의미가 뭔가 하면 하늘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급등존이 위치하고 있는데 주가가 상승을 해서 하늘선에 닿고 급등존 오기 전에 한 이 정도에서 대략 2%, 3%, 4% 위에서 반등이 나왔다. 그럴 경우에는 상단보다는 중하단이 좀 더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1차 상승 후에 눌림을 주고 전고점을 이렇게 뚫었을 경우에는 다시 급등존 상단에서 매수 가능하지만 여기서 7에서 10% 정도 상승 나왔다가 꺾이는 경우에는 중하단에서 매수한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도 방법은 평단가에서 5에서 20% 정도 상승을 할 때 분할 매도한다. 그래서 이 매매법은 10일 전후로 결정짓는 매매법이기 때문에 손절이 없습니다. 손절. 단 1개월 이내에 300% 이상
6개월 이내에 대략 5배 이상, 6배 정도 이상의 상승을 한다. 그때는 분할 매수가 아니고 반드시 손절을 해야 됩니다. 이때는 해야 되는데 초기 때 상승한 구간이라든가 또는 뭐 100% 미만의 상승 구간이라든가 또는 1차 상승 후에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2차 시세가 나올 때 이때는 관계없지만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했다. 그런 종목이 뭐가 있죠? 위험 종목 지정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급등전 매매는 될 수 있으면 패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급등전 매매법은 손절이 없어요. 매수하고 기간 손절 10일 전후로만 여러분들이 상승이든 횡보든 손실이든 간에 정리한다. 기간 손절밖에 없습니다. 그걸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에 상승은 5에서 20% 정도의 사이에서 분할 매도를 하면 되고 최대 보유 기간은 10일 이내에 정리한다. 그리고 2차 매수 자리까지 5일 이상 걸리면 2차 매수를 하지 않는다. 이 의미는 어떤 것인가 하면요. 하늘선이 있고 급등존이 있는데 상단에서 1차 매수를 했는데 다이렉트로 오면 당연히 2차 매수를 합니다. 하는데 천천히 이게 떨어져서 5일이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하단선에 온다. 그럴 때는 2차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보유 기간이 짧기 때문에 2차 매수에서 또 횡보를 해버리면 또 시간이 걸려서 결국은 손절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차를 매수했는데 여기서 천천히 떨어진다. 그러면 10일 전으로 올라오면 매도한다거나 여기서 뭐 상승을 하면 매도한다거나 또는 여기서 10일 됐는데도 상승이 없다. 그러면 그때 1차 매수분만 기간에 따라서 매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2차 매수 자리까지 5일 이상 걸리면 패스한다. 바로 이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유의사항만 설명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그 동일 테마 2종목 이상 매수 금지. 왜 그런가 하면 테마가 따로따로 놀면 괜찮은데 같이 상승했다 같이 하락하는 테마들이 가끔 있거든요. 일시적인 테마들. 테마가 보면 보통 10개에서 뭐 수십 개의 종목이 테마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매수할 수도 없고 그중에서 힘이 좋은 것들을 매수를 하는데 될 수 있으면 2종목, 많아야 3종목 정도 비중을 이렇게 분산한다 그러면 뭐 3종목까지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래서 2-3종목 이상으로는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동일 테마에서는 이 원칙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 다음에 6개월 내에 3배 이상 또 1년 동안에 8배에서 10배 급등한 종목이 조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웬만하면 급등전 매매법을 적용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이때 또 막 상승한 종목도 있고 많이 상승한 종목은 RN전 매매법을 적용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휴림로봇, 현대무백스 보니까 대략 바닥권에서 10배 정도 올랐더라고요. 아 이거 리스크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여지없이 한 20% 올라갔다가 바로 하한가로 꼽고 다음 날도 한 20% 하락하고 나서 급반등이 나왔거든요. 이 자리들이 다 RN존 매수 타점들입니다. 그래서 현대무백스도 RN존에서 살짝 내려왔다가 큰 상승이 나왔고 휴림로봇도 RN존 부근에서 대략 20%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1차, 2차 매수했다 그러면 큰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RN존이 잘 안 오다 갑자기 오면 비중을 많이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럴 필요 없이 다 때가 되면 2차 옵니다. 물론 이제 현대무백스 같은 경우는 1차에서 반등이 나왔지만 휴림로봇은 1차, 2차, 1대2의 비중으로 해서 이때 했다고 하면 아마 엄청난 수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지키고 원칙을 지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길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중을 많이 실었다고 해서 바로 수익이 나오면 좋겠지만 원칙에서 벗어나면 수익을 못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원칙을 반드시 잘 지키시길 바라고 많이 급등한 종목분들은 조심을 한다.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분할 매수가 아닌 자동 감시 주문을 통해서 손절을 걸어놓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및 주도 테마로 거래하면 안전한데 시가총액이 좀 낮더라도 거래대금이 충분히 나오고 그런 것도 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들은 처음에 설명을 드렸죠. 하늘선에 처음에 닿고 급등전에 왔을 때 이 기준선과 종가를 이렇게 그어보면 중간 지점이 나오거든요. 거기가 1차 매수 타이밍이다. 노하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에 걸어 놓으시면 되고 초보자들은 초기에 급등전 매수를 권유드리고 8배, 단기간에 3배 이렇게 급등한 자리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 매수 시에도 한 번 정도는 뉴스를 보고 악재가 있나 아니면 시비 전환이라든가 증자를 하나 내부자가 매도를 하고 있나 안 봐도 뭐 되겠지만 그래도 승률을 10%더 올리기 위해서는 한 번 정도는 더 체크를 해보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뭐 유동성, 유상률 이런 것은 하면 안 되겠고요. 실적 악화 등의 대형 악재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를 한다. 예를 들면 주가가 급등을 해서 고점에 위치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만 실적 악화가 나왔다. 이때는 답이 없습니다. 초기에는 악재가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데 많이 상승한 지점에서 이상하게 악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상승한 구간에서는 초보자들은 대응을 하고 또 주식을 하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대응을 잡고 하시기를 바라고, 대응 악재가 있는 경우에는 급등주는 패스하는 게 좋고, 아래진도 마찬가지로 실적 악화라든가 대응 악재가 터진다. 그럴 경우에는 다음 라운드 넘버 선에서 매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배우실 것이, 기법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이 실전 어떤 거래에서 이 유의사항을 여러분들이 아주 기억하고 또 외우고 또 기억하고 또 외우고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모든 어떤 승패가 갈리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잘 내시다가 갑자기 뭐 주가가 급등한 뭐 언론사에 좋다라고 막 나오면서, 근데 주가 위치를 보니까 한 8배, 10배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 굳이 막 급등전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수익률이 다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많이 올라간 자리에서는 아무리 확률이 나온다 하더라도 두 종목, 세 종목에서 대응을 안 해버리면 손실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많이 상승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 종목은 그냥 버리시고 그냥 RN존으로 접근하신다거나, 또는 이제 초기 때 올라오는 종목들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전한 매매가 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많이 급등한 종목은 안 쳐다봅니다. 아예 간종이 있지도 않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다른 간종으로 옮겨 놓으셨다가 그때 이제 RN으로 접근하시고, 저도 이 뭐 초기라든가 뭐 많이 상승 안 한 종목을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RN존 또 적용하고, 저도 똑같이 거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하신다 그러면 저는 수익이 날 거라고 자신합니다.